등기부 등본입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여기서 보실 게 내가 계약할 건물의 소유자인 계약금을 넣을 계좌의 명의자가 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임대인 계좌가 아닌 관리인 계좌로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입금할 계좌의 명의자 이름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소재지는 여기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고요. 지목과 구조는 대,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면적의 전용 면적은 등기부상에 있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밑에 있는 36.24제곱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중요한 거는 계약서에는 평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곱미터라고 들어가는데, 이거 만약에 헷갈리시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단위 환산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임대할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등기부상에 있는 소재지 주소에 해당하는 그 계약하신 그 집의 어느 부분까지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오피스 710호를 계약하셨으면 710호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익. 설명을 드리면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1000에, 2000에, 90만 할 때 그 보증금 1000만. 계약금은 보통 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 100만 원이라고 들어가면 되고,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겠죠. 중도금은 매매에서 보통 쓰이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패스하겠고요.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전부예요. 1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100만 원을 냈으면 잔금일에는 9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차임은 월세인데요. 말 그대로 원래 얼마씩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선불인지 후불인지 정하시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특약사항인데요. 저는 지금 공백으로 해놨는데, 특약이 뭐냐면 계약서에 작성한 부분 외에도 임차인이나 임대인께서 원하시는 계약 항목을 서로 간에 동의를 하고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든지 실내 흡연 금지 같은 내용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대한 부분을 적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저는 임차인 되실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큰 경우에 근저당이 있거나 가압류, 임차권, 전세권 같은 추가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에 잔금과 동시에 말소시켜 달라는 내용을 특이하게 기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말로만 말소하겠다고 해놓고 끝까지 말소 안 해주시는 경우가 여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전세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관한 특약을 적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물건지의 사유로 대출이 안 나왔거나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추후에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 분쟁이 많은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시설물, 소모품에 관련한 거예요. 처음부터 시설물 관련한 사항은 꼼꼼하게 이사 전에 확실하게 보고 확인해서 특약사항에 넣어두어야 나중에 서로가 불편할 상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놓으면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잔금 넣고 입주하기 전에 미리 흠집이나 파손, 고장이 난 부분을 영상이나 사진 찍어두시고 임대인이나 계약한 공인중개사분께 보내드리면서 원래부터 이런 상태였다는 걸 인지시켜 두셔야 이사 나가실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서로 원래 멀쩡했다, 고장나 있었다 하면서 싸우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라는 서류인데요. 해당 물건의 표시, 건물 대장에 대한 코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권리관계인은 등기부 등본에 들어간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따로 있는데, 이런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 대한 상태라든지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요거를 꼼꼼히 미리 확인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라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 싶었는데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잔금일로부터 월세가 기산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 집에 현관 비밀번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잔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던가 짐을 먼저 넣겠다던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항상 잔금을 넣어주셔야 비밀번호와 짐을 넣으실 수 있고 월세도 그때부터 기산이 된다는 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미리 특이하게 기재해서 조율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